그걸로 그 시점으로부터 미더스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10년대 말고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많이 떨려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스타의 배우은서입니다. 제가 미더스 그룹에서 2019년 첫 세미나인 마인드 오리엔테이션에 서게 된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모님의 둘째 딸이고 자상한 남편의 아내이자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이의 엄마이고 자랑스러운 알프키치과의 실장인 31살 조은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는 게 행복한 9년차 책가 위생사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직업에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진료실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케팅이나 보험 쪽 말고 치과계에서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치과에서도 필요한데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유심히 보며 관찰하는 중입니다. 저보다 우수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 후 9년간의 치과 생활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9년차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스태프분도 계시고 원장님들도 다 고경력자시니 그냥 쟤는 저랬구나 하면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1년 수원여대를 졸업하며 취직을 했습니다. 신입인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겉모습이 일단 좋아야 했고 많이 배울 수 있어야 했고 세계적이고 버스가 한 번에 다니는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종합해본 결과 큰 치과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관문을 거쳐 큰 치과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의 눈으로 본 그 병원은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개별 면접부터 단체 면접까지 3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면접을 보다 보니 사람 심리가 더 들어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병원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새벽 기도까지 나갔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입사하자마자 명찰과 명함을 주면서 소속감을 더 심어주었습니다. 첫 직장 생활의 명함이 나오니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신입교육을 한 달간 진행해 주었는데 선생님들이 파트를 나누어 아침마다 일찍 나와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많이 기록하고 성장하라고 펜과 수첩까지 세팅해 주었는데 이런 사소한 것에 마음이 참 흡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치과는 리조트 회원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마치 대기업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죠? 저는 활발한 성격으로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매사에 즐겁게 지내온 것 같아요. 일도 하고 워크숍도 갔는데 저기 맨 마지막 오른쪽 하단 보이시는 사진이 워크숍에서 선물을 받기 위해 제가 춤을 추던 사진입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았죠? 선물을 3개나 받아왔습니다. 저는 매사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참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동기가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수습기간 중에 일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름없이 20몇 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었고 수습기간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료실에서 어시스트를 쓰다가 쓰러졌고 저는 제가 쓰러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때 이제 최고 실장님이었던 분이 저에게 와서 너 집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쓰러졌는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그때 동기 4명이서
4명, 그러니까 저 외에 3명의 동기들이 밥을 안 먹고 저와 같이 울어줬어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서럽다고. 그렇게 동기들과 끈끈하게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2년차 중반이 되자 저는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차가 많았지만 쓸 수가 없었고 연말에 쉬러도 하는 날 쉬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연속으로 못 쉬게 해서 통당통당으로 쉬니 어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사다리를 짚고 올라가서 고정 모델을 20개 넘게 찾았는데 그 중에서 원장님이 보시는 모델을 2~3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2~3개를 1분 만에 빨리 찾아드리기 위해 아침마다 땀이 날 정도로 사다리를 오르내렸고 고정 모델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것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진단비를 받기 위해 보지도 않은 사진을 여러 장 찍느라 오버타임을 할 때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다못해 선배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도 왜 1년에 한 번 안 맞추고 3년이 넘도록 입고 있는 것인지 저는 별개가 불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명의 동기들이 퇴사했고 그래도 저는 오랫동안 버티고자 했지만 제가 퇴사했던 이유는 바로 저녁 식사였습니다. 굉장히 사연이 있어요. 웃긴 게 아닙니다. 야간 진료 전에 먹는 30분의 저녁 시간이 아까워서 밥을 시키는 대신 빵과 음료수로 처음에 변경이 되었고 그마저도 시간이 아깝다며 나중엔 OS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OS도 9시까지 야간을 하는 걸 이제는 8시로 줄이며 전 직원이 평일 진료 시간이라는 듯하게 그렇게 주 3회 8시에 끝나며 OS를 딱 1개씩만 주고 야간을 시켰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것을 해주지 않는 그 모습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차 초반 저는 작은 개인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입사해서 좋은 점은 이직을 하니 월급이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이직을 많이 하면 돈이 계속 오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참 잘 챙겨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야간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저녁을 시켜놓고 못 먹고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원장님께서 모든 걸 스톱하시고 대기실로 나가 환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진료를 이어서 해드려야 하니 30분만 기다려달라고. 저희는 아무리 바빠도 먹을 때만큼은 아주 차분하고 사람답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소하지만 일을 아무리 바쁘게 해도 불만이 생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보장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젠 시키는 것뿐만이 아닌 스스로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보험청구사 3급을 취득하고 8번 이상의 세미나를 듣고 2급까지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함께 일한 선생님들이 매우 9년차였지만 저에게 물어봐주고 어린 연차에도 제가 많은 것을 해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임시치아 깎는 법도 많이 알려주셔서 이때부터 브릿지도 깎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위에서 다 잘한다 해주고 예쁘다 해주고 칭찬해주니 자신감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1년 후 연봉 협상 기간이 되었는데 10만원 정도로 실갱이 아닌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더 받고 싶었고 원장님은 사내 규칙에 의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5년차 선생님들이 하는 걸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만큼 받을 수 없지? 라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원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5만원, 10만원으로 실갱이를 하는 것이 저의 노력 자체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서 치과의생사는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원장님이 주는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열심히 한 건 내 욕심에 의한 일이지 원장님은 사실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상한선이 있는 규칙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니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 정도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23살 때부터 일만 해왔다고 느끼니 그것 자체가 너무 억울했고 어차피 취직은 언제든 되니까 이 나이를 즐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만만한 게 여행이었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한 달을 놀고 왔습니다.
이때는 좀 예뻤죠?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2, 3일을 더 쉬니 앞으로 쉬다가 취직하는 것 말고는 저에게 내 삶의 목표나 꿈이 없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지만 굳이 빨리 취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늦게 취직하고 놀 수 있는 한 최대한 백수처럼 놀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또 취직해도 겉모습만 다르지 까보면 똑같은 곳이 치과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심심해서 한 군데 면접을 봤는데 그곳이 계약 예치과였습니다. 덴탈잡을 보면 취직을 하게 되니까 안 보고 미루시잖아요. 그쵸? 보면 취직을 하게 되는 게 덴탈잡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취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어플 자체를 삭제해버려요. 근데 제가 미루다가 딱 한 번 봤는데 바로 집 앞에 치과가 공고가 뜬 거예요. 그것이 계약 예치과였고 저는 요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원장님과 면접을 봤는데 박경아 치과에서 계약 예치과로 변화한 이유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좋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고 그래서 하루 이틀만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즐겁게 지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활발한 성격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시키는 일을 해가며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크게 혼나게 됩니다. 3년차 선생님 두 분이서 서로 미백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진료실 제일 9년차인 제가 그것을 봐주기는커녕 그냥 또 즐겁게 희희낙낙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크게 혼나게 되었고 그때 정말 창피하고 민망하고 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고민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갑자기 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치과에 팀장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셨고 저는 그냥 연차가 제일 높아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내가 잘해서 팀장이 된 게 아닌데 그냥 연차가 높아서 된 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원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팀장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원장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다가 팀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팀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저는 처음엔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팀장에 관한 책이 굉장히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눈에 띄었고 이 책에서 도움을 처음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밑줄 쳐놓았던 거 한 개만 읽어드릴게요. 팀장은 지식이 생산되고 혁신이 출발하는 곳인 현장에 가장 밀착된 리더다. 기업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팀장은 현장에서 변화를 읽고 혁신을 주도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상인적 지식을 축적하는 주역이다. 이것을 보아도 참 어려웠습니다. 팀장은 참 중요한 이치 같은데 그럼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저는 팀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장님은 저를 일본에 데려가셨습니다. 토마스 틀리를 배우러 가는 일정이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일본에 간다는 게 너무너무 신이 나서 머리도 하고 옷도 사고 그때 산 옷이 이 옷이고 네, 그렇게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하루하루를 맨날 도쿄 그거를 치면서 너무너무 신나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왜 가는지도 모르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 토마스 틀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았고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길래 이렇게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고 왔더라고요. PFM의 창시자인 쿠와타 선생님과 신비초미치의 대가인 나카코미 선생님을 뵙고 왔습니다. 저기 왼쪽에 흰색 가운 입으신 분이 미국의 제리라는 분과 PFM을 개발하신 쿠와타 선생님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PFM을 개발한 사람을 만나다니. 저는 일본에 갔다 와서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버타임이 있으면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고 풀케이스 환자를 내가 보며 성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 위생사가 하지 않던 개인 트레이 만들기나 왁스림 만들기 등을 배우며 진료실의 순환을 빠르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원장님 세미나에 따라가서 공부를 하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어색했지만 점점 그걸 듣다 보니 아 나도 정말 의사가 된 것 같은 이런 기분으로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장님도 따라가서 많은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을 정리해보니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굳이 하지 않는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 희생한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은 저의 역량으로 채워졌습니다. 원장님이 팀장으로 인정해주셨고 몇몇 분의 환자분들이 찾아주기도 하며 만족해주셨습니다. 자연히 일에 대한 재미가 생겼고 당연히 연봉도 높아졌습니다. 내게 그리고 예전에는 혼자 하고 혼자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는 많은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재교육을 통해 나 혼자 열심히가 아닌 선생님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었고 아직도 미숙하지만 저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봉 협상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원장님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연봉 협상을 했는데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금액보다 더 높게 불렀습니다. 그래야 깎여도 그 정도는 안쓰러워요. 하지만 원장님은 한번 딱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성격 자체가 드러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원장님하고 침착하게 했어야 됐는데 정말요? 진짜요? 진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며 원장님께 되물었죠. 그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조 팀장은 그 정도 받을 능력 돼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믿어주신 만큼 더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신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은 돈이 많아서 저에게 돈으로 즐거움을 주시니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휴일날 나와서 수술해야 할 때 그곳에 함께하는 것, 늦은 시간까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즐겁게 참여하는 것,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었고 원장님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떠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 자체가 나간다는 말처럼 들릴까봐 말하기가 참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인천으로 확장 지어놓고 결혼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곳에 남아있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도 많은 발표 기회들과 사칙과 교육의 기회도 가졌고 저희 병원 알프스 틀리도 많이 공부하면서 이때 정말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변화하고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침마다 빨리 가서 상악 6.7을 빨리 깎는 것을 연습하던 쯤이었는데 제가 출근해서 원장님께 테스트기 2줄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니 테스트기가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신한 것 같다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축하한다 그랬을걸? 조심 좀 하시 그랬어. 연락이 1년 정도 됐는데 말이죠. 네. 전 지금 생각해도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게 저희 원장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저는 임신을 해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초기에 울렁거림이 심해서 일하기도 싫어지고 같이 임신한 친구들을 쉬는 걸 보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임신해서도 일하는 내 자신이 너무 무수리 같아 보였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때도 원장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나 힘들다. 다들 이때 포기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조금만 참으면 중기가 되면 컨디션이 돌아온다며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집에서 쉬다 보니 너무너무 심심하더라고요. TV에서 보던 뜨개질하고 책 읽는 그런 태도는 저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해서 일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는데 똑같은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기가 되었고 컨디션이 돌아왔고 저는 임신 체질이라며 또 신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 한 달 전 정도쯤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한 달 정도 푹 쉬다가 애를 낳고 육아휴직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아주 먼 얘기 같죠?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으라고 추천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사고 싶은 것만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매달 돈이 들어왔고 더 즐겁고 풍요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10개월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지냈는데 그것을 총 합치면 약 금액으로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예정보다 2달 빨리 복직하며 실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고 내가 잘하지 못할 것 같았고 가장 큰 것은 이제까지 해온 나의 일들도 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저를 믿기 때문에 맡겨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해온 나의 모습을 유지하며 한결같이 옆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갓 이제 5개월 차 내기 실장인 저는 처음 두려웠던 마음보다는 내가 알프스 치과의 실장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워졌고 우리 치과에 걸맞는 실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하루하루 차근차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9년을 지내보니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2번째 병원에서 혼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건 원장님이 직원의 성장에 관심이 없었고 저도 원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는 걸 포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 앞을 가로막고 너 달릴 필요 없는데 왜 달리고 있어? 라고 하면 굉장히 허무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구나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는 달리기를 할 때 물과 초코파이를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남들과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위더스 원장님들은 직원의 성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고를 자처하고 계시죠. 나만 달리면 멀리 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는 동안 길을 안내해주고 옆에서 물을 주며 힘내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장님입니다. 부모님 잘 만난 걸 금수저라고 하죠. 금수저도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노력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합니다. 누구도 노력은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면 힘들다고 한탄하며 끌려가는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장님은 연차가 높아질수록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금수저가 되기 위해 원장님이 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부자가 되면 함께하는 이들도 당연히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가끔 장난으로 원장님의 은퇴식과 아드님의 결혼식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나중에 원장님의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를 생각하면 우리 원장님은 그때도 뛰어다니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저희는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뭐 입고 갈지 드레스 코드까지 다 맞춰놨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만났지만 서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정말 원장님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치과뿐만 아니라 위더스 내 원장님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프스트리도 해외로 진출해서 100년 후에 남을 역사에 제가 함께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잘 되는 건 곧 제가 잘 되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직업에 몰두할 시간을 꼭 1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자부합니다. 그냥 일만 해도 1년, 2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0년차가 되는 것 너무 시시하지 않나요? 연차 상관없이 내가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딱 1년만 일에 몰두한다면 자연히 일에 재미가 생길 겁니다. 내가 잘하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겠어요? 처음에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실력을 쌓다 보니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능력이 자연히 내 뒤를 따라오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연봉도 달라지겠죠. 어차피 할 일 집중해서 1년만 투자해보세요. 우리는 다 여자잖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보니 일을 하기에는 결혼하기 전에가 더 쉬웠고 임신하기 전에가 더 쉬웠고 애를 낳기 전에가 훨씬 쉬웠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때 팀장직을 맡고 제가 여러 과정을 거치며 성장해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애 낳기 전에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굳이 저렇게까지? 라는 말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 친구들은 시간과 환경에 얽매여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현실에 했던 일들만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훈수 아닌 훈수를 두자면 제발 일을 적당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하는 건 실력을 키운 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때 조절하시고 일에 미쳐서 공부하고 연습하는 시간들을 1년만 지내보고 그때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훈수 뒀나요? 여러분, 지금 좋았던 것과 10년 후에 좋아질 것은 다릅니다. 10년 후 내 일에 노력했던 내 모습을 본다면 후회스럽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들만을 위해 움직이지 마세요. 인생은 장기전이고 직장도 장기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젊으니까요. 그리고 1년차, 2년차 선생님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의 장점이 때로는 직장에서 단점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다 오케이 해요. 그러다 보니 일은 다 나한테 시키고 나만 힘들어지니 나의 긍정적인 모습 때문에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모습을 잃지 마세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좋은 모습을 잘 쌓아두고 있는 거랍니다. 좋은 인성과 성향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해도 배울 수 없으며 결국엔 능력보다 그것으로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좋은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류와 3류의 차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듣게 되었는데 저의 마음에 꽂혀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2, 3 세 가지라는 일이 있는데 플러스 1이라는 일이 주어져요. 그럼 네 가지 일이 되었죠. 이때 1류와 3류의 차이가 뭘까요? 새로 추가된 새로 추가된 그 한 가지 일을 잘 해결하는 것. 3류는 그런 순간에 1, 2, 3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1류는 플러스 1이 되더라도 1, 2, 3이라는 일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이것이 1류와 3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1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인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떨리는 것이 느껴지던가요? 굉장히 엄살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1장과 2장으로 나눠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장이 더 좋았습니다. 너무 인간적이었어요. 1장이. 2장은 너무 기본적이어가지고 항상 우리는 1장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지만 거기서 머무느냐 아니면 한 발짝 더 앞으로 내딛냐가 2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조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마치기 전에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